네, 안녕하세요. 음성 합성 강의를 하게 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SK텔레콤 음성 합성 기술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해가지고 전기조작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SKT에서는 누구 서비스용 음성 합성 엔진을 개발을 했었고, 이제 ADA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ADA 서비스 출시되는데 거기에 이제 멀티보이스 모델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전체 아마 음성 합성이라는 게 어떤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음성 합성에 어떤 기술들이 있고 음성 합성의 역사나 이런 게 음성 합성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최신의 음성 합성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거는 자세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서머리 형태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음성 합성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나 개발을 진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SK텔레콤에서 음성 합성 기술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 서비스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음성 합성 기술의 배경 지식과 최신 합성 기술 트렌드, 그리고 실제 서비스 사례를 통한 음성 합성의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음성 합성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 소리가 출력이 되는 형태입니다. 음성 인식과는 정반대죠. 음성 인식은 소리가 들어와서 텍스트로 나오는 반면에, 그래서 저희는 인식이랑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합성이 더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주장은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번 개발을 해보시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할 때 보면 사람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생각을 해서 실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하겠죠. 똑같이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대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인식하는 STT 단계, 그리고 그 들은 텍스트를 가지고 언어 분석을 하고 어떻게 답변할지 언어 생성하는 언어 처리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변에 대해서 소리로 바꿔주는 합성,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음성 합성 단계가 사람의 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성 합성 응용 분야는 정말 다양하게 예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부터 해서 로봇에도 사용이 되고, 내비게이션, 안내방송, 그리고 ARS, 라디오, 이북 등 되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음성 합성 분야가 계속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의 AI나 DNN을 이용한 방법이 아닐 뿐이지, 예전부터 음성 합성은 오래전부터 계속 적용이 되어 왔고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요 옆에 있는 그림은 저희 SK텔레콤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저희 팀에서 자체 개발해서 적용된 서비스들을 한번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티맵의 내비게이션이나 알버트 로봇, AI 스피커, 또 누구 DJ라고 실제 라디오 방송도 저희가 음성 합성을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요 근래에 나온 ADA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음성 합성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고 그러는데, 그 역사가 언제로 가느냐? 1790년대까지 갑니다. 이 전기가 없을 때 기계적인 물리적인 사람 발성 구조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물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풀무라고 하죠. 그 대장장이들 이렇게 불 붙일 때 하는 그 풀무를 이용해서 사람의 허파에서 바람이 나오는 구조를 저 풀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저런 시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1939년도에는 이제 전기 신호를 이용한 합성기가 만들어졌었는데요. The machine uses only two sounds produced electrically. One of these represents the breath. The other, the vibration of the vocal cords. There are no phonograph records or anything of that sort. Only electrical circuits such as are used in telephone practice. Let's see how you put expression into a sentence. Say, she saw me, with no expression. She saw me. Now say it in answer to these questions. Who saw you? She saw me. Whom did she see? She saw me. Did she see you or hear you? She saw me. 네, 이런 식으로 이 여자분이 직접 피아노 건반 치듯이 건반과 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컬 코드와 입력 신호를 조절을 해서 전기식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음을 만들어내는 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 시썸이라는 이 세 단어를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저 여자분이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쉬운 방법은 아니었는데 저런 역사적인 합성 기술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서 더 많은 기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TTS라는 컴퓨터를 이용한 TTS 합성음이고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king and queen who had no children. 네, 요렇고 요거 이제 또 역사적으로 이제 신호처리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다이폰이라는 심벌을 그 단위를 사용해서 만든 합성기로 또 이게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한 축이고요. The synthesizer requires as its input a string of phonemes and the associated duration, pitch, and amplitude parameters. 네, 뭐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좋다고는 뭐 말은 못 하겠는데, 예, 1970, 80년대도 뭐 이러한 기술들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이제 DC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모델에서 여러 명의 멀티 화자가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I am perfect Paul, the standard male voice. I am beautiful Betty, the standard female voice. I can serve as an authority figure. My name 예,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모델에서 여러 개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당시에도 뭐 지금처럼 AI 기술은 아니지만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합성 기술이 나왔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합성 기술의 큰 프로세스는 이제 요 블럭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파란색 부분이 실제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합성음이 나오는 큰 프로세스 축이고요. 그래서 입력 텍스트에 대해서 언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언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운율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에 대한 뭐 끊어읽기나 아니면 끝을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추출된 피처로부터 소리 신호를 생성하는 신호 처리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 단계마다 보시면 이제 언어 모델, 운율 모델, 음향 모델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성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 이제 DNN을 이용한 모델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합성음은 항상 뭐 동일하게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입력과 출력에 대한 페어로 그 DB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DB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DB 처리 단계, 언어 처리, 운율 처리, 신호 처리,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겠고요. 이제 DB 처리 단계에서는 화자 선정을 하거나 발송 목록을 설계하거나 DB를 가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처리는 뭐 언어 처리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합성에서는 이제 형태수 분석과 텍스트 정교화 그리고 발음 변환 단계가 있고요. 이제 운율 처리에서는 어떻게 끊어 읽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읽을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신호 처리에서 이제 그 추출된 피처로부터 어떻게 소리 신호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성 엔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DB 처리 단계는 실제 합성의 단계에서는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합성 엔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포함이 되진 않고요. 그래서 합성 엔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언어 처리 단계부터 신호 처리 단계까지가 되는데, 요게 이제 뭐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논문을 쓰는 사람들마다 이제 구분을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저 운율 처리 단계를 언어 처리 쪽으로 보느냐 신호 처리 쪽으로 보냐 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텍스트 애널리시스와 스피치 시녟시스, 그리고 NLP 쪽, DSP 쪽 해가지고 구분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보시거나 할 때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있다 하면은 서버에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합성 엔진에서도 앞쪽에 텍스트 처리 단계 그리고 뒤에 신호 처리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